가지고 우리 이 벡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1차원이 아닌 2, 3차원에서의 운동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제는 우리 항상 재밌는 걸 해야지. 그래서 보면 이게 정육면체인데 뭐 길이가 L, 뭐 길이가 1이라고 해도 좋죠. 적당한 단위계에서. 그래서 여기 정육면체인데 요 변이 전부 다 X, Y, Z축에 이렇게 놓여 있고 한 꼭지점이 이렇게 원점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바디 다이아고널이라는 게 뭐냐면 요 원점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꼭지점까지 이렇게 있는 요 선을 우리가 바디 다이아고널, 바디가 물체고 물체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 요것과 Z축 사이의 각도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 잘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보죠. 우리 이게 길이가 1이라고 하면 그럼 Z축이면 이 벡터는 1, 0, 0. 다시 말하면 K 햇에 해당되는 벡터고, 그럼 요 바디 다이아고널은 뭐야? 바디 다이아고널이니까 바디니까 B라고 할까? B는 1, 1, 1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는 무시무시했지만 결국 문제는 K 햇과 벡터 B 사이의 각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랑 같죠. 그러면 우리 뭘 하면 되나? K.B를 해보면 되지. K.B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분으로 쓰면 각각의 X 성분끼리의 곱, Y 성분끼리의 곱, Z 성분끼리의 곱을 더하면 되죠. 근데 저게 잘못 썼네. 미안. 이게 001이지. 그지? 내가 여러분들이 왜 황당해 하나 표정을 보고 나서 내가 저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거를 보면 0 곱하기 1, 0, 0 곱하기 1, 0. 마지막 1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K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근데 K의 크기가 얼마야? 1이지 뭐. 1. B의 크기는 B랑 B 자기 자신의 크기, 자기 자신과 스칼라 곱을 하면 B의 제곱이니까 그게 얼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니까 스퀘어 루트 3 코사인 테타. 따라서 코사인 테타는 스퀘어 루트 3분의 1.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각도가 있나? 없죠? 테타는 인버스 코사인 스퀘어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면의 페이스 다이아고널. 페이스 다이아고널이라는 건 뭐냐면 한 면에서 대각선. 이웃한 요게 페이스 다이아고널 하나 썼으면 요거랑 이웃한 거 아무거나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무거나 하나 잡죠. 뭐. 요걸로 잡지 뭐. 그래서 요거를 F라고 하고 요거를 G라고 할까? F와 G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F는 어떻게 되나? F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G 성분이 있나?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축 방향으로 양이 플러스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하니까 X축 성분은 마이너스 1, Y 성분은 플러스 1, Z 성분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제로지 뭐. Z 성분이 제로인가요? 1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C가 1인가? C 1. 좋아, C 1. 그러면 G 벡터는 X 방향이 없네. X 방향이 1이네. Y 방향으로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g가 어떻게 되는 거야? g가 이거니까 이게 x 방향으로는 없고, 아 이게 0이네, 그죠? 1이 아니라 0이지. 왜냐면 두 개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두 개의 차이니까 0이지. 쏘리. 그다음 이거는 x 방향이니까 x 방향은 0, y 방향 1, z 방향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 따라서 위에랑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뭐. f.g는 먼저 두 개를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1이네. 그죠? 0. 또 하나는 f 곱하기 g 곱하기 요 사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야. f가 얼마야? 스퀘어 루트 2네. 스퀘어 루트 2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2분의 1이죠? 이건 우리 알 것 같은데. 파이가 2분의 1이면 파이가 얼마인가? 60도네. 그죠? 60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벡터를 배웠으니 우리 1차원에서 공부했던 거를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 한번 운동을 봅시다. 물론 1차원에서 우리가 봤던 변이, 속도, 가속도가 전부 다 벡터지만 1차원에서는 벡터라는 게 한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2차원, 3차원으로 되면 좀 더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그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축을 잡아. X, Y, Z축을 잡고 이거 원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처음에 T1에서 여기 있는 점을 위치는 어떻게 하죠? 고점의 X좌표 에다가 I hat, 그 점에 Y좌표 J hat, Z좌표 K hat을 더하면 되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위 벡터를 이용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위치고, 위치는 당연히 X, Y, Z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니까 원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T1일 때 R1 벡터, 쭉 움직여서 T2일 때 R2, 그러면 요 사이에 T1과 T2 사이에 변위는 어떻게 하죠? 변하는 거니까 마지막의 위치가 처음에 대해서 얼만큼 변했냐를 보니까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음과 같은 벡터를 구하면 된다. 그걸 델타 R이라고 하면 델타 R은 잘못 썼네. 이렇게 쓰면 0이잖아. R2에서 R1을 뺀 양으로 우리가 변위를 결정을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 당연히 요거의 성분을 쓰면 델타 X는 R2의 X좌표에서 R1의 X좌표를 뺀 거. 그게 바로 우리 1차원에서 본 거였었죠. Y 성분은 R2의 Y 성분에서 R1의 Y 성분을 뺀 거. Z 성분은 그러니까 X 성분에 우리가 했던 변이를 Y 성분, Z 성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성분을 보면. 그까지는 좋아. 다 써. 그래서 그럼 속도는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그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2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리면 그 다음에 T1에서 R1, T2에서 R2.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 변이는 실제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마지막 점 사이를 그냥 이 벡터를 만들고, 속도는 우리 어떻게 하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r만큼 가면 델타 r을 델타 t로 나누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순간 속도를 얻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미분의 정의에 의하면 drdt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걸 보면, 그래서 우리 아까 r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혹은 drdt
R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재미있게도 원래는 이렇게 스칼라에다가 벡터가 곱해도 역시 그런 거를 두 개 곱한 거를 미분할 때 쓰는 법칙을 뭐라고 하나?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fx와 gx가 곱한 거를 미분할 때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거를 대학교에서는 체인룰이라고 그러는데 연쇄법 규칙이라는가? 이렇게 해요? 하여튼 곱한 거 어떻게 미분하는지 알죠?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거 두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좌표축을 고정시켰어요. 좌표축을 움직이면 더 재미있지만 좌표축을 고정시키면 I, J, K는 변하지 않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양은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만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I, J, K는 그대로 있고 이 앞에 있는 양이 X방향의 속도, 순간 속도, Vx. V에다가 X방향의 성분이라는 거. Y방향의 속도, Z방향의 속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1차원에서는 T와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에서 점점점 가면 속도가 T와 X의 그래프 접선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요게 점점점 작아지면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 이거예요. 경로에 접하는 방향. 그래서 그거에 X성분, X축의 평행한 성분, Y축의 평행한 성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물론 우리 평균 가속도를 구해서 순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간 가속도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 다 아니까 우리 이거는 요걸 미분하면 되죠. 역시 요걸 미분하면 되는데 역시 I, J, K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고 앞에 것만 미분한 거. Vx를 미분하면 X방향의 가속도, Y방향의 가속도, Z방향의 가속도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쉬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2차원 혹은 3차원 운동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아닌 가장 단순한 거에서 조금 복잡한 거 우리 그 형태를 봅시다. 그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지면 공을 이렇게 던지면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포물선 운동 혹은 여기 물체를 포물체라고 해요.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지고 이게 물체라는 뜻이에요. 포물선. 우리가 영어로는 프로젝타일도 이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뭐냐면 지면이니까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 Y축 방향으로는 일정한 중력 가속도니까 아래로 향하는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경우. 우리가 1차원에서 가속도가 없는 경우, 가속도가 일정하지만 0인 경우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1차원 운동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두 개가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한쪽 방향으로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경우 이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움직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초기 조건 처음에 속도를 크기는 V0 각도는 X축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 0만큼 쏘아 올렸을 때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겠지 뭐.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높이 갈까? 밑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갈까? 혹은 쭉 가서 결국 땅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수평 거리는 얼마인가? 또 하나는 이게 예쁜 궤도를 그리네. 이 궤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처음 조건이 중요한데 처음 조건은 두 개가 필요해.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해. 하나는 처음에 위치가 어디냐? 처음에 위치를 원점으로 잡죠. 원점으로 잡고 두 번째는 이렇게 V0라는 속도로 크기로 수평선에 대해서 세타 제로의 각도로 쏘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럼 X 성분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Y 성분은 V0 사인 세타 제로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운동을 어떻게 보겠냐? 그냥 처음에 보면 복잡하지만 우리 복잡하면 쪼개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쪼개냐면 두 개의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 두 개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게 뭐냐면 노출 시간을 똑같은 곳에다가 찍고 0.1초, 0.2초, 0.4초, 0.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쭉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공을 탁 쏘아 올렸어. 공을 딱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서 쭉 사진을 찍어 봤더니 이거 아주 예쁜, 이걸 이렇게 이으면 예쁜 게 주어지지만 우리 그걸 보지 말고 우리 보면 여기 쏘아 올린 요 원통과 그 위에 공, 위에 공 똑같이 있네. 그죠? 이거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운동을 하지만 요거의 X 방향의 위치는 항상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X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X 방향은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어서 X 방향은 X0 플러스 V0X. 아까 우리 V0X 그랬죠. X 성분의 속도 T. 우리 X0를 원점으로 정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VH0X.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평 성분의 운동이랑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의 운동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을 여기서 노란 공을 수평으로 탕 쏘는 순간 빨간 공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 뚝 떨어뜨렸더니 처음,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이쪽으로 멀어져 가죠. 멀어져 가는데 이쪽 방향의 거리는 일정하게 멀어져 가고 있죠. 처음에 쏜 속도로 곱하기 t만큼 쭉 멀어지지만 순간순간 y 방향의 높이는 똑같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y 방향은 똑바로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떨어진 높이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y 방으로는 가속도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g, 이게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gj.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플러스 8인데 a가 마이너스 g.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따라서 y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는 거. y0가 0이라고 놓으면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두 개를 복잡한 운동을 수평과 수직 운동으로 나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x 방향, x의 위치랑 y의 위치, x의 속도랑 y의 속도라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니까 그냥 더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초기 조건. 이게 뭐야? V0 X인데 V0가 빠졌네. 아씨. 여기다 붙여야 되지. V0 X. 그래서 X는 V0 XT. 조금 아까 우리 구했죠. Y는 VY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처음 속도 빼기 G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할까? 경로에 대한 식. 경로에 대한 식은 y를 x로 표현하면 되죠. y를 x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t네. 양변에서 양 두 개씩에서 t를 없애면 되죠. 여기서 t를 없애면 t는 v0 x분의 x야. 여기다가 v0 x분의 x로 써. 여기다가 요거의 제곱. 하고 쓰니까 v0
x분의 v0y의 x 2배의 v0x의 제곱분의 gx제곱. 앞에 있는 게 요게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다르게 쓰면 우리 v0x가 v0 코사인 테타, v0 사인 테타. 그러니까 이건 탄젠트 테타라고 써도 되죠. 이건 탄젠트 테타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x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각도로만 쓰면 v0와 각도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 있는 게 아무리 복잡해도 밑에 있는 ax 빼기 bx 제곱의 형태죠. 우리 이런 걸 우리 포물선이라고 하죠. 포물선인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양수니까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x 상수항이 없으니까 x가 제로일 때는 원점.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죠. 우리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물체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물체의 궤도랑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 포물선이라고 하죠. 왜 포물선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A, B를 아니까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x 하면 요 점은 제로고 요 딴 점은 뭐야? b분의 a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높이는 어떻게 하나? 2차식의 최대값이 있는 위치. 최대값이 어디야? 미분에서 0인 점이죠. 우리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구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안 구했나?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걸 구하면 아니지. 높이 올라가는 게 밑에서 쏘았나? 수평거리는 요게 v0 코사인 세타 제로로 t만큼 갔을 때 r.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y가 수평거리 갔을 때 y가 0인 점이죠. 여기다가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하면 r은 t 대신에 여기서 t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 y가 0인 경우에 t를 이렇게 구해도 두 가지로 다 구해도 돼요. 요거에서 t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에서 t를 하나씩 없애면 t는 2배 v0 사인 테타 제로 나누기 g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은 v0 코사인 테타 제로 다가 t g분의 2배 v0 제곱 사인 테타 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서 그냥 b분의 a 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얻을 수 있죠. 똑같이 얻을 수 있나? 그죠? 이게 b분의 a g분의 그렇지 코사인 테타 제로인데 여기서도 b가 얼마야? b 역수니까 g분의 2배의 b0 제곱 코사인 스퀘어 테타 제로의 a 탄젠트 테타 제로. 탄젠트 테타 제로니까 코사인 테타 제로분의 사인 테타 제로. 그럼 코사인 테타 제로 하나 없어지고 똑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배 사인 테타 제로 코사인 테타 제로는 사인 2 테타 제로.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써서 뭐냐면 요게 최대가 되려면 v0가 일정할 때 최대로 하려면 각도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최대가 되게. 요게 최대가 되는 게 1일 때죠. 세타가 45도일 때가 최대죠.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b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는 b가 0이니까 그때 b가 0이니까 우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때는 제일 높이 올라간 거리는
제일 높은 곳에서의 V를 V라고 하면 V제곱 V0 제곱이 마이너스 2배 G 제일 높이 올라간 거리 H. 근데 마지막이 제일 높이 올라간 데서는 속도가 이건 Y 성분만 보는 거예요. Y 성분만. 그러면 이게 Y 사인 스퀘어 세타 제로가 빠졌네. 다음 것이 되는데 처음에 0이니까 그럼 B0 사인 제곱 세타 제로가 2배 GH니까 제일 높이 올라간 거리 다음과 같이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물어볼 걸 다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걸 우리 알면 우리 이제 물어볼 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저 밑에 학생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데 이게 내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지만 농구대, 골대, 프리스로우 라인 여기서 B0로 각도 세타로 던져서 B0가 크기가 일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B0가 작으면 못 가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각도 처음에 수평면과 어떤 각도로 던져야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요때 요 궤도의 식이 아까 세타 제로로 썼지만 세타로 썼으니까 탄젠 세타 x 마이너스 gx 제곱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였죠. 그러면 요 점도 요 포물선 위에 있어야죠. 요 점이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요 점의 xy 좌표가 뭐야? LH죠. 그러니까 위식에다 LH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H는 탄젠 세타 L GL 제곱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걸 만족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문제를 세타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더럽게 복잡하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시컨트 제곱인가? 그죠? 시컨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인가요? 그럼 저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쓰면 탄젠트 세타에 대한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 세타 L GL 제곱 2배 V0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스퀘어 세타. 좋았어. 그럼 이거를 다 왼쪽으로 넘겨. 다 왼쪽으로 넘겨야지 탄젠트 제곱 세타의 개수가 양수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어라 앞에 여기 더 있네. 그 역수를 곱하면 되죠 뭐. 역수를 곱해? 마이너스 역수를 곱하면 2배 V0 제곱 나누기 GL 제곱인데 L이 있으니까 GL 탄젠트 세타 플러스 H 2배 V0 제곱 H GL 제곱. 더럽게 복잡하네. 다시 써. 2차식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플러스 1 플러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다음과 이게 뭐야? 왜 2가 여기 붙었어? 다음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여기 이게 1이고 탄젠트 세타도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앞에 붙어 있는 B0 스퀘어 나누기 GL은 차원이 없는 수가 돼야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마지막 양도 차원이 없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지. 탄젠트 세타는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근데 여기 개수가 2가 있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 그렇게 복잡하죠. 물론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의 인버스 탄젠트를 구하면 되죠. 탄젠트 세타를 구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다음과 같이 스퀘어 루트가 나오면 이게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양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서 이 양을 뺀 거기 때문에 요 양보다는 작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해도 전체는 양수죠. 세타가 두 개예요. 값이 탄젠 세타가 제로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단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값이 두 개예요. 정말 두 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했어. 이 값은 두 개야. 그럼 이제 채점하는 사람은 미안. 왜 미안? 다 값이 두 개지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우리가 프리스로우라니까 프리스로우일 때 이렇게 던지면 림에 맞죠? 림에 맞아서 튕겨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야. 작은 건 골을 못 넣어. 그죠? 요렇게 넣어야죠. 그래서 세타가 큰 거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요건 아니라 이거예요. 물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했으면 이제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 나올 숙제에는 여기서 나와서 공을 넣었을 때 B0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 라는 거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골대 안으로 들어올 때 요 속도, 공의 속도가 수평선과 각도를 얼마를 이루면서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 숙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별걸 다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뭐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던진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게 사인 2θ 제로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어진 V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V0 던지는 속력은 항상 일정한데 각도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어느 각도로 던지는 게 제일 멀리 던지냐? 45도죠. 이게 1일 경우. 45도일 때 던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 없었지만 내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볼 때는 공든 체력장이 있었어요. 공을 던져야 되는데 45도로 던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수평에선 그런데 내가 각도가 알파로 기울어진 비탈면에서 공을 던지면 어느 각도로 B0는 어느 각도로 던져야지 제일 멀리 갈까? 제일 멀리 간다면 X 성분이 가장 크려면 이쪽 방향으로 제일 멀리 가면 되죠? 그죠? 이거 각도를 얼마로 해서 던져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오, 대학교 오니까 쌈박한 걸 하는데 좋았어. 그럼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식은 역시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까 어디 갔어? 왜 안 가? 이것도 한참 해야 돼. 이거 아닌데? 이 그림으로 해요. 제일 멀리 갔을 때
우리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구하려면, 멀리 있는 점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 포물선이랑 이 식, 이게 뭐예요? y equals 0죠? y equals 0랑 이거랑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죠? 요거랑 요거죠? 근데 이제 만나는 점이 이제 이게 수평선이 아니라 기울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있는 요 포물선의 식은 뭐야? y, 아까 조그맣게 했잖아. 탄젠 세타 x 빼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있잖아. 이거랑 요 직선이랑 만나면 되죠? 요 직선은 뭐예요? 알파 x지 뭐. 알파면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 아니에요? 그죠? 다음 거 쳐놓고 이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같다고 놓은 다음에 x가 0인 거를 우리 구하지 않고 x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로 나누면, 그죠? 양변을 x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세타 빼기 g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x잖아요. x가 최대가 되면 되죠. x가 최대가 되면 우리 구할 수 있는 거니까. x는 뭐야? 어우씨, 복잡한데? 복잡하지만 이걸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g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 복잡하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알파야. 그렇게 복잡하네. 그렇지만 세타에 대한 함수잖아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dx dθ가 0인 점을 구하면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상수는 상관할 필요 없고, 이거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하지 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게 뭔가 곱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플러스가 되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알파. 이게 0이네. 문제가 더럽네. 그렇지만 그렇게 더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아. 요건 코사인 2세타야. 그죠? 요건 사인 2세타야. 요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죠. 양변에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하면서 이게 부호가 제대로 됐나? 부호가 내가 부호가 제대로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야. 그죠? 그러면 코사인 이건 뭐야? 2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 0이죠. 그러니까 2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코사인이 0이 되려면 얼마죠? 0인가?
2분의 파인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따라서 테타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4분의 파. 오! 비탈에서는 4분의 파이 45도 각도에다가 비탈 각도의 반만큼만 더 높이 던지면 된다 이거야. 자, 질문 있는 거 아니었나? 물론 또 다른 문제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간 거리가 얼마인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집어넣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게 헨리 레스닉 책이 70년대부터 나오면서 지금까지 11판을 거듭했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폭탄을 탁 놔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 목표가 있는데 어디서 놓으면 폭탄이 가서 이렇게 와서 딱 목표물에 적중할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베트남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니까 어떻게 물리학 책에서 전쟁 얘기를 하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물 위에 조난자가 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구조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구조물을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걸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디서 떨어뜨려야지 탁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가만 있어봐. 폭탄을 떨어뜨려서 잔인한 거랑 바닷물에 빠져있는 조난자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나는 바꿨어. 사람이 있는데 나는 비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비둘기가 꼭 똥을 싸면 사람 머리. 비둘기가 딱 있는데 여러분이면 불쾌하지만 여러분이 새라고 생각해. 새가 가다가 어디서 힘을 주면 딱 떨어질까 하는 거를 이제 본다 이거야. 이게 훨씬 더 재밌는 문제. 여기는 이건 전부 다 비행기 문제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요 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높이 h인 곳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 거리는 어떻게 보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각도 이렇게 내려다 비둘기가 되면 이렇게 내려다본 각도로 보면 요 각도 수직선에서 사람을 내려다본 각도 요걸 파이라고 요걸 우리 시선 각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 요 거리를 요 파이랑 h를 좀 요 거리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탄젠트 h분의 요게 탄젠트 파이니까 h 곱하기 탄젠트 파이 하면 이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고 힘을 주면 그 물체가 여기 와서 딱 떨어져서 맞을까? 비둘기가 아주 놀라운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으면 나의 강의가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 먼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오는데 우리 이 식을 쓰죠. 이 식을 쓰고 x는 그 시간 t 동안 x는 이만큼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보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가만 놓으면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t만큼 지나면은 새도 사람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x는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죠. x는 우리 얼마인지 알고. 그다음에 y는 요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높이는 h, 요거를 h라고 놓고 t를 집어넣으면 우리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뭐야? x 대신에 요게 x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탄젠트가 파이가 h분의 x니까 h 여기다 요걸 집어넣어서 h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복잡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물체는 그림은 아주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강의에 원숭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 여기는 원숭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너무 애처롭게 쳐다봐. 내려다봐. 바나나를 줘야겠는데. 그래서 바나나를 쥐가 가속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던지면 일로 가겠죠. 똑바로 갈 테니까. 되게 이제 근데 진짜 중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포먼스 운동을 하죠. 근데 얘가 아직 나한테 강의를 안 들었어. 그래서 G가 0일 때 경로. 이렇게 그렸으면 마치 레이저를 쐈을 때 레이저를 쏘면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 얘 가슴에다가 빨간불을 맞춘 그 각도로 바나나를 야 먹어라 하고 던졌어.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하는 소리 깜짝 놀라서 하는 순간 떨어졌어.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별 더러운 문제가 다 있네. 하여튼 자, 그래서 다음 같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러면 요거의 경로를 보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먼저 바나나를 보면 우리 아까 했잖아. 요거 각도를 테타라고 하고 요게 얼마라고 할까? V 제로라고 할까? 그러면 바나나는 경로가 탄젠트 테타 x 마이너스 뭐야? G 요 거리가 R 이 전체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높이를 H 여기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 식은 gx 제곱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였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숭이가 떨어진 요 안에 여기 왔을 때 높이가 어떻게 되나? x에다가 r을 대입하면 되지 뭐. g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걸 만족하면 되죠. 근데 가만히 있어보죠. R, H, 테타를 다 주는 건 너무 많이 준 거죠.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H는 R 탄젠트 테타가 얼마야? 요때 요거 H가 아니지. 요때 높이가 Y지. 그죠? Y.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테타는 R분의 H니까 R 탄젠트 테타는 H죠. 원숭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갈 동안 t가 얼마냐면 v 코사인 테타 제로로 t만큼 갔을 때 r만큼 가니까 t가 요 바로 원숭이 요 있는 곳 밑에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v 제로가 이상한 데가 있네. 코사인 테타분의 r이야. 요 시간에 원숭이는 어디 있는가를 보면 원숭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처음에 속도가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일 거 아니야. y 바나나, y 원숭이. h 마이너스 2분의 g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제곱. 어라? 두 개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하고 던지면은 원숭이 가만히 있고, 이러면 원숭이가 뭐야? 하고 눈으로 욕을 하죠. 근데, 하고 던지면은 깜짝 놀라서 떨어지면 딱 와서 딱 잡으면서 쌩 하면서 딱 내려가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차원, 3차 운동에서 2차 운동 중에서 지금까지는 한쪽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는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봤는데 2차원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배울 운동이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이 뭔가 하면 그리는 궤도가 원이에요. 근데 등속 원운동은 이거 움직이는 속력이 같은 거예요. 속력이 항상 일정할 경우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중심을 뭐 아무 데나 잡아야 되지만 가장 좋게 좌표축을 잡는 거는 가장 대칭성이 많게 원의 중심을 잡으면 되죠. X축, Y축. 이렇게 돌면 시간 T1에서의 위치를 R1, T2에서의 위치를 R2, 변위. 그러면 요 가는 시간 델타 T. 델타 T를 점점 작게 줄이면 이렇게 주어지죠. 접선 방향이에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있죠. 근데 원의 접선 방향은 돌면서 바뀌죠. 크기는 일정해요. 요즘 P에서의 속력이랑 Q라는 게 빠졌는데 Q에서의 속력은 같아요. 그렇지만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냐? 이때 등속은 속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속력이 같은 등속 원운동. 다음과 같은 거를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변하려면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가속도가 어떻게 생기냐? 우리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지? 미치겠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직관적인 방법. 원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임의의 순간에 T1, T2 인 곳의 위치가 Y축의 대칭이 되도록 좌표축을 잡을 수 있죠. 우리 항상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내 맘이지 뭐, 그죠? 좌표축은 맘대로 잡을 수 있죠. 그래 놓고 요 Y축에서부터 점 P의 좌표 각도를 세타, 점 Q의 좌표를 세타. 또 같죠?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VP, 원의 접선 방향. 여기서는 Q, VQ, 접선 방향. 처음에 BP는 성분, 단위 벡터로 쓰면 BP의 X성분, BP의 Y성분. 요게 세타니까 VP의 X성분, 코사인 테타. 이거 VP랑 VQ의 크기를 V라고 그냥 V라고 하면 V 코사인 테타. Y방향은 V 사인 테타. 좋았어. 여기서는 VQ니까 VQX는 V 코사인 테타. 어라, Y방향은 반대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V 사인 테타. 다음 같이 놓을 수 있죠. 델타 T는 일정한 속력 V로 거리를 얼만큼 갔나? 이 호의 길이만큼 갔잖아요. 호의 길이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쓰면 R 세타, R에다가 각도 곱한 거죠. 간 거리는 여기 반지름 R 곱하기 2세타야. R 곱하기 2세타예요. 그거를 속력 V로 나누면 걸린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됐어. 평균 가속도, X방향의 평균 가속도는 전체 시간 중에 X의 변화,
VQ 코사인 테타에서 V 이게 다 V죠. 똑같은 게 0이에요.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 그러니까 딱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Y 방향은 마지막에서 처음 걸 빼면 어라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2배. 마이너스 2배의 V 사인 테타죠. 근데 밑에 2가 있잖아. R 테타가 있잖아. R. 분모에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세타분의 사인 테타. 근데 우리 이건 평균 가속도고 순간 가속도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야 되죠. 델타 t를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테타를 0으로 보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기 전에 극한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극한이 뭐죠? 테타분의 사인 테타가 0으로 갈 때 1로 가죠. 그래서 뭐냐면 테타가 0 순간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에요. AY가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는 R분의 V제곱이고 방향은 마이너스잖아.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심 가속도라고 불러요. 구가 구하는 거,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심은 중심을 나타내는. 질문 있는데요. 요렇게 좌표축을 잡았으니까 요게 중심을 향하는 거지. 딴 데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딴 데서는 요 점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좌표축을 잡으면 X 프라임, Y 프라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항상 이 방향이죠.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잡아서 이게 딴 점에서는 안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어디서나 중심을 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 가속도는 중심을 향하고 크기는 R분의 V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심 센트리페탈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으로. 제가 아까는 이렇게 그랬지만 이렇게 그리면 접선 방향 안으로 닿은 것이 주어진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심 가속도, 구심력을 배우면 원심력도 우리 배우지 않나요? 원심력. 우리 원심력,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두 개가 비슷해. 앞에 있는 센트리라는 건 중심이라는 거고 이건 센트리퓨걸 포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원심력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원심력 없어요. 그 말이 되나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를 확 틀면은 내가 이쪽 확 밀려나는데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나는데 그게 원심력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좌표축이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속을 하기 때문에 가속하는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가속하지 않는 곳에서 힘을 받는 거에 익숙해 있으면 가속되는 좌표계에서는 좌표계가 가속되기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우리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떠들어?
여기서 얘기하기 좋은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앞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원심력이란 말은 없어. 앞으로 원심력이라는 건 없어요. 구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또 원운동은 뭐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주기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기적인 운동은 시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 쉽지 뭐. 원주의 길이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원주의 길이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어라. 수면, 이거 우리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어라. 이거는 사인 테타가, 이건 테일러 시리즈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잡을 때, 조금 아까 우리 좌표축을 잡을 때 항상 고정된 좌표축을 잡았죠? 고정된 좌표축을 잡았는데, 고정된 좌표축이랑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가속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이 사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게 약간 다르죠. 그 어떤 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긴 전철의 환승을 하는 곳에 보면 꼭 이렇게 밑에 판이 돌죠.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하면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주의 있게 막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나는 그 무빙 워크 위에서 내 보통 걸음 속도로 걷는데, 바깥에서는 내가 거기에다가 내 무빙 워크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내 속도를 더해서 가니까 바깥에서 보면 훨씬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운동과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그 운동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서로 사이에 관계가 있냐 하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물론 중요한 거는 두 관측자가 가속을 하진 않아요. 가속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먼저 1차원에서 보면 좌표계 A, 좌표계 B가 있는데, 좌표계 B가 A에 대해서 BA로 간다고 칩시다. 첨자가 이렇게 많으면 항상 귀찮죠. 항상 내가 쓰는 관습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A에 대한 B의 속도. 그럼 이것도 XBA. 이건 뭐야? 원점이 B 좌표계의 원점이 A에 대한 B의 좌표. 그죠? 다음 같이. 그러면 오케이, 좌표계는 정했어. 근데 이제 그럼 좌표계 B에서 물체 P가 움직인다고 치자 이거예요. P의 위치는 B에서 보면 X, B에서 보면 P지 뭐. A에서 보면 P는 B에서 본 P에 A에서 본 B를 더하면 되죠. 그림을 보면 아주 명백하죠. 됐어. 한번 미분해요.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A에서 본 이 물체의 속도는 B에서 본 물체의 속도에다가 B가 A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를 봐야 되죠. 이게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근데 우리 둘이 서로가 가속을 하지 않으면 두 좌표계가 서로 가속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고, 위치랑 속도는 각 좌표계에서 값이 다를 수 있는데 가속도는 같죠. 가속도는 같은, 가속이 되지 않을 때만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걸 잘 이해하면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쉽게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죠. 좌표계 B,
좌표계 A. 이제는 둘 사이 RBA, A에서 본 B, 그 다음에 요게 속도 VBA.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A가 B의 속도가 돼 있고 P, RPA, RPB, RBA.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벡터를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벡터는 이 벡터에다 이 벡터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쓴 거야. RP. 요거의 X성분이 아까 본 1차원에서 본 운동이었죠.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똑같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또 똑같이 이렇게 쓰나?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 자,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동쪽으로 날아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근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북쪽에 대해서 20도 각도로 다음과 같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의 속도가 V라고 하면 바람을 속도를 어디서 측정하나? 비행기에서 측정하나? 아니죠. 지구 표면에 대해서 측정하죠. 그래서 윈드, 그라운드. 그라운드에 대한 윈드의 속도, VWG. 요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동쪽으로 가려면 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속도의 크기는 얼마, 비행기 속도는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면 비행기 속도는 잘 봐야 돼. 바람의 속도는 지면에 대해서 하죠. 비행기 속도는 지면에 대해서 하잖아. 공기가 정지해 있을 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떠 있는데 공기가 정지해 있으면 비행기가 움직이면 그냥 가죠.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깥에 먼지가 있죠. 근데 바람이 부는 속도랑 같이 비행기가 가면 먼지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비행기 속도가 공기에 대해서 0이죠. 되게 속도계는 되게 비행기 주위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냐로 측정해요. 속도를.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 속도가 여러분들이 비행기 속도가 우리 비행기 계기판에 앉아봤어야지. 계기판에 나와 있는 속도계는 주위에 있는 바람에 대한 속도예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속도, 그러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게 지면에 대한 바람의 속도, 바람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이 두 벡터가 있어요. 우리는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 알아. 비행기는 이렇게 가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세 벡터가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도록 각도를 이루면 되겠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숫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기하학을 쓰면 되는 거고. 더 쉬운 문제, 배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배가 있어. 동쪽으로 강물이 일정한 속도로 VR, 리버가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북쪽으로 똑바로 가면 어떻게 되나? 여기 못 가죠? 왜냐하면 이거랑 강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고 이거는 강물에 대해서 B로 가고 강물은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니까 바깥에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두 개의 속도가 더한 이 방향으로 가죠. 이 방향으로 가서 여기 가서 도착하죠. 물론 속도의 크기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얘기죠. 이때 세타랑 그러면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바로 맞은편에서 여기로 가고 싶으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나? 약간 틀어야죠.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게 여기로 가게. 근데 여기 내가 세타로 썼지만 요 세타랑 같냐 하면 그렇진 않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꼭 여기 도착하진 않지만 여기서 일로 갈 때 가장 빨리 가려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죠? 배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제일 빨라야 되죠. 이게 제일 빨리 가는 방향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도착하겠지만 요거는 바로 여기 도착하고 싶은 거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다. 상대 속도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 문제를 할까? 이 문제를 할까? 숙제를 낼까? 이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 R인 반구형의 시멘트 덩어리 위에 올라가 있어. 왜 올라가 있나? 왜 위에 꼭대기에 축구공을 놔뒀어요? 그리고 수평으로 차. 수평으로 VI라는 속도로 차요. 차면 어떻게 되나? 살살 차면 통. 여기 이렇게 튀겨고 나가죠. 조금 더 세게 차면 통. 좀 더 세게 차면 안 닿고 나가죠. 그래서 이때 문제는 내가 최소한 수평 속도가 최소한으로 얼마 이상으로 차야 이 구 위에서 부딪히지 않고 지면으로 떨어질까? 그 최소 속도로 차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까지 요 사이의 각 거리 x는 얼마냐? 다음 시간에 이거를 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